우선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식이죠.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곧장 현지 병원으로 가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아직 진단 결과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자, 이 사진은 경기 직후에 호이비에르하고 해리케인이 각자의 인스타그램, SNS에 올린 단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라커룸에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것을 기뻐하는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일찍 교체가 됐지만 병원으로 가지 않고 경기장에 남아서 선수를 응원하고 기다려서 함께 이렇게 단체 자축샷을 찍은 건데요. 일단 진단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안심하기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이 참 반갑네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원정 경기 후토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홈팀 마르세유 팬들이 토트넘 선수단 숙소 밤새 들어가지고 시끄럽게 막 폭죽도 쏘고 막 괴롭혔다고 하는데 아무튼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던 토트넘인데요. 마르세유 원정에서 랑글레의 동점골 또 호이비에르의 추가 시간 극장골을 묶어서 2대1 그야말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참 최악이었어요. 전반전은 경기력도 개판인데 전반 30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보기에 좋지 않은 부상으로 교체가 됐으니까요. 교체되기 한 5, 6분쯤 전에 상대팀 센터백인 은벤바하고 헤딩 경합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앞면 얼굴이 은벤바 선수의 어깨 쪽에 강하게 좀 충격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이 친구가 지난번 토트넘 홈경기 때 손흥민 선수 저지하려고 태클하다가 퇴장당했던 선수입니다. 이제 콩고 국가대표고. 아무튼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처치를 꽤 오래 받았는데 걷지도 못하고 부축을 받아서야 좀 경기장 빠져나갔고요. 또 치료 처치한 직후의 모습이 화면에 좀 나왔었는데 얼굴이 꽤 많이 부었어요. 코피도 나고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입중계를 하면서도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너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집중을 잘 못하겠더라고 경기에. 아무튼 이날 워낙 중요한 경기였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이 걸려있는 경기였기 때문인데 D조가 네 팀 모두가 본선 진출이 가능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위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어요. 하프타임을 0대1로 뒤진 채로 토트넘이 끝났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실점을 하고 전반이 끝났기 때문에 이때 토트넘의 실시간 순위는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탈락이었죠. 그대로 경기 끝나면. 하지만 후반 9분 페리시치의 프리킥을 머리로 받아 넣었던 랑글레의 동점골로 2위로 도약을 했고요. 추가 시간 케인의 패스를 받아서 역전골을 넣은 호이비엘의 활약으로 승리를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역전승을 했죠. D조 1위 자리를 사수를 했습니다. 1위하고 2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1위는 다른 조 1위 팀을 안 만나고 2위 팀을 또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일찌감치 16강 진출 확정을 지었던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하고 경기할 때 최정예 라인업을 다 썼죠. 물론 나폴리가 졌습니다만 훨씬 처음으로. 자, 이렇게 토트넘 경기력은 늘 답답한데 성적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리그에서도 아직 3위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1위고 또 나폴리도 리버풀 원정 졌지만 1위기 때문에 손흥민과 김민재의 16강 대결은 없습니다. 1위 팀들끼리는 16강에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요거 이제 16강 조추첨 다음 주 월요일에 있거든요. 이거 저 입중계 진행할 테니까요. 라이브로 월요일 저녁 8시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의 다음 목표는 주말에 열리는 리버풀전인데요. 리버풀이 최근에서 좋지가 않죠. 이번에 홈에서 어쨌든 나폴리를 잡으면서 분위기 반전했습니다만 리그 성적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현재에서의 관심사는 이 시합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클루셉스키하고 히샬리송도 부상으로 좀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까지 빠지게 되면 굉장히 손흥민 선수 안 그래도 에이스인데 최근에 골이 없다 하더라도 손흥민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있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날 마르세유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되자마자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런 트윗을 올렸어요. 그래서 손흥민 리버풀전 아예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할 수 있게끔 프리미어리그 뇌진탕 프로토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리버풀은 못 나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 사진 보여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아직 병원에 가질 않았기 때문에 검사조차 받질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면부에 정말 골절이 있는지 이거 모르는 거고 그것보다 지금 킬패트릭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뇌진탕 프로토콜 뇌진탕 여부조차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잉글랜드 축구협회, 그러니까 FA의 그 뇌진탕 프로토콜입니다. 해당 선수가 서드파티 닥터에 의해서 뇌진탕 진단을 받았거나 뇌진탕 의심 상황으로 판단이 됐거나 요 경우에만 이 뇌진탕 프로토콜, 뇌진탕에 의한 뭐 교체, 또 이제 복귀 절차 이런 것들이 뇌진탕 진단 또는 뇌진탕 의심 상황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이건 프리미어리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경기였고 손흥민 선수가 뇌진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판단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리버풀전을 무조건 결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이건 뇌진탕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이제 프로토콜이고,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지금 얼굴을 다친 상태잖아요. 이게 진짜 만약에 안면 쪽에 골절이 있다거나 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이러면 뇌진탕 프로토콜하고 상관없이 당연히 경기를 못 뛰겠죠. 얼굴에 뭐 뼈 부러지고 뭐 골절 생겨나도 어떻게 경기 나가겠습니까? 뭐 보호를 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약한 골절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뇌진탕이든 안면 골절이든 심각한 골절, 이 두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월드컵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비슷한 부상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진단 결과가 다르게 많이 나옵니다. 정말 안아골절 내지는 뭐 안면부의 골절, 광대골절 같은 게 있다면은 진짜 뭐 2, 3개월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비슷한 부상을 당했을 때에도 2, 3주 만에 돌아왔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주에 경기를 뛴 케이스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진단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얼굴 부은 거나 코피가 났던 걸 생각하면 가벼운 거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긴 한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파악하는 것은 섣부르다. 경기 후에 이제 퇴장으로 이번 경기에는 징계 때문에 그 컨테 감독은 못 나왔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스탈리니 코치가 대신 진행을 했는데, 스탈리니 코치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상태는 내일 알 수 있다. 경기 후에 라커룸에서는 더 나아 보였다. 승리를 축하할 수 있는 몸 상태였다. 뇌진탕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이 부어있다는 얘기 했고, 내일 이제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이렇게 된 병원 안 가고 영국에 와서 갈 수도 뭐 있겠지만 뭐 어디서 하든 간에 어쨌든 내일 가야 이제 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이고, 근데 뭐 거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 애초에 경기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보다는 상태가 그래도 나은 것이 아닌가, 굉장히 다행스러운, 처음 다쳤을 때보다는 몸 상태가 낫다라는 얘기니까요. 부디 붓기 가라앉고 진단 결과 나오고 하면 단순 타박이기만을 간절히 좀 바랍니다. 월드컵이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일단 손흥민 선수가 안 아픈 게 가장 좀 후유증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그리고 이날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은 페리시치 위주로 이제 콘테 감독이 많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날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뭐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지만 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날도 활약이 좋았어요. 어쨌든 동점골 장면에서 또 세피스 코치 지아니비오 코치가 온 뒤로 세피스 득점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페리시치의 코너킥, 프리킥에서의 킥력이 도움 많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이날 페리시치의 마르세유 좀 주요 기록을 보면 뭐 경합 성공률, 뭐 패스 성공률, 뭐 클리어런스 수비적인 지표까지 해서 굉장히 기여도가 높았고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참 잘 하더라고요. 이제 이 선수를 어떻게 이 팀에 녹여가느냐, 손흥민 선수하고 어떻게 합을 맞춰가느냐, 요게 콘테 감독이 앞으로는 뭐 그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계속해서 신경을 쓸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빨리 좀 부상에서 복귀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리버풀전 뛰고 말고 이거는 솔직히 관심사가 아닙니다. 뭐 좀 부디 별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토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